유두가 둥글고 단단하면요 자식이 부자 되고, 유두가 넓고 단단하면요 자식이 귀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범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여자의 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는요, 왕의 부인을 선발할 때 또는 고위 관료를 선발할 때요, 보는 관상법이 있었습니다. 그 관상법은요, 한나라 때의 관상서인 관인팔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관인팔법에는요, 사람을 보는 8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청수지상이라는 그런 관상법이 나옵니다. 관상서에서는요, 모습이 맑은 것을 깨끗할 청이라고 해서요, 고귀한 관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관상서인 유장상법에서 얘기하는 10가지의 맑음, 즉 귀티나는 관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가지는 다 말씀 못 드리고 6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상서에서는요, 이 10가지 중에 1개 내지 2개만 해당돼도 나이 들수록 고귀하게 산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여자의 관상은요, 일청이라 해서요, 목소리는요 울림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귀인의 목소리는요, 이 배꼽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가 기가 실하고 건강한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대, 즉 울대뼈는요 넓고 단단해서 울림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요, 여성의 음성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요, 말년에 부자로 살거나 반드시 귀한 사람이 된다고 관상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요, 마음을 다스려서 목소리를 온화하고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의 음성은요, 웅장해서 마치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고 항아리 속에서 나는 소리처럼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높고 귀한 벼슬을 한다고 이렇게 관상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이청으로요, 털은 가늘고 부드러워야 한다고 관상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포함한 우리 몸의 털은요, 자연에 비유하면요 살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털은요 윤택하고 맑아야 합니다. 또한 부드럽고 가는 게 가장 좋은 털입니다. 특히 가늘고 부드러운 털이요, 넓적다리에 생기면요, 노년에 금쉼없이 노년을 보낸다고 그렇게 관상서에는 또한 나와 있습니다. 만약 배꼽 아래와 항문에 털이 있으면요, 주로 일생 동안 음병, 즉 인체 내에서 수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병이 없이 일생을 산다고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항문에 털이 없으면요, 늙어서 빈천하게 산다고 그렇게도 또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요, 동물은요 항문에 털이 없습니다. 관상학에요, 미호, 이호, 이백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눈썹에 가늘고 긴 털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털을 미호라 합니다. 이 미호가요, 나이 50이 지나서 생기면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는 고목나무에서 새싹이 계속 나는 격으로요, 신진대사가 원활한 경우에 이런 미호, 즉 눈썹에 가는 털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요, 귀 속에 가늘고 긴 털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호라 합니다. 만약에 귀 속에 가는 털, 이호가 생기면요 9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썹이요, 산신령처럼 눈썹이 흰 이 백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눈썹이 이처럼 백미가 되면요,
아랫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노년을 보내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관상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삼청이라 그래서요, 치아는 구슬처럼 맑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관상서에 이르기를요, 귀인의 녹을 먹으려거든요, 모름지기 귀인의 치아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개 귀한 남자는요, 천한 귀를 가지지 않았고 귀한 부인은 천한 치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치아는요, 오복 중에 하나로 여길 만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좋은 치아는요, 치아색이 희고 치열이 가지런한 한 그런 치아를 최고의 치아로 봤습니다. 이처럼 치아가 틈이 벌어져 있으면 좋은 치아가 아닙니다. 또한 치아 개수가 많은 사람은요, 음식을 잘게 씹어 부술 수 있어서요, 신체에도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노년에 부릴 수 있는 노복, 즉 사람이 많아서 귀하고 그리고 부자로 오래 산다고 그랬습니다. 넷째로 사청이라 해서요, 손바닥은 홍색이 나야 되며 손금은 깊고 뚜렷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바닥의 살이요 후하고 손금이 깊고 혈색이 밝으면요, 남자는 큰 벼슬을 하거나 여자는 노년에 귀한 부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손바닥은요 부드럽고 밝은 홍색이 나면요 매우 극귀한 관상입니다. 손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은요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라서 노년을 고귀하게 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 손이 투박하고 차가우면요 마음도 차가워 주위 사람들이 잘 머물지 않는답니다. 여성이요 손이 후하면요 대외 활동에 능해서요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준다 그럽니다. 남성이 몸이 큰데 손이 작으면요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배우자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관상서에는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청이라 해서요 여성의 유두는요 부드럽고 단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유두는요 뒤에 오는 후손의 싹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유두는요 검고 커야 하며 넓고 굵고 단단해야 한다고 그렇게 관상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만약 여성의 유두가 흑색이고 유방에 가는 털이 있으면요 자식이 귀하게 되고 자손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관상서에는 또한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유두가 둥글고 단단하면요 자식이 부자 되고 유두가 넓고 단단하면요 자식이 귀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방에 점이 있으면요 귀한 자식이 잘 되고 명치에 점이 있으면요 자식이 권력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생식기에 점이 있으면요 귀한 자식을 얻어 말년에 귀하게 노년을 보낸다고 그렇게 또한 관상서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십청입니다. 배꼽이 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상서에서는요 부인의 배꼽은요 자식의 뿔이고 유방은요 자식의 싹이라 그랬습니다. 관상서에는 여인의 허리는 둥그러야 하고 가늘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꼽은 깊어야 하고 얕으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배꼽은 오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요 정신력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관상서에 부인의 귀함은 배와 유방과 배꼽에 있다 그랬습니다. 배꼽이 작고 얕은 사람은요 신체가 약하고 배꼽이 크고 깊으면요 신체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배꼽은요 크고 깊을수록 운기가 강하다는 겁니다. 관상서에는 여성의 관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잣집의 귀한 여자는 배꼽이 깊고 배가 두터우며 엉덩이가 넉넉하고 배가 크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어찌 자식과 곡식이 없음을 걱정하겠는가 라고 그렇게 관상서에 쓰여 있습니다. 배꼽은요 100가지 털이 모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배꼽 안에 가는 털이 생기면요, 아들 낳아서 반드시 귀하게 되고 빼어나게 된다고 관상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배꼽 좌우에 점이 있으면요, 총명하고, 배꼽 아래에 점이 있으면요, 부자가 되고, 배꼽 위에 점이 있으면요, 권력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점은요, 아무에게 보여주면 복이 달아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개 중에 1개 이상만 해당되면요, 나이 들수록 고귀하게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아무리 귀한 비단 공단도요, 한두 가지 결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귀를 다 갖춘 사람도 한두 가지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얼굴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쁜 부분을 좋은 부분으로 바꿀 수 있다면요, 이것은 흉함을 길함으로 바꾸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살게 마련이지만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관상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잘 써서 나이 들수록 고귀하고 품위 있는 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